안녕하세요. 무상고래시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을 찍으려다가 귀찮아서 안 찍고 오늘 또 어느 분이 질문을 하나 올려 놓으셔갖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시장 지수를 한번 볼까요? 시장 지수를 보는데 예, 여기 있네요. 오늘 오전에는 조금 안 좋다가 오후에 반등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 이렇게 빠지고 반등하다가 다시 조금 빠졌구나. 그쵸? 예. 올라갔다가 빠졌고,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없어요, 저거는. 그죠? 아직 비추세 구간, 예. 박스권 안에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지금 한 요 정도 내지는 요 정도 박스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비추세 구간,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가는 종목만 간다. 그래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계좌 수익률이 결코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은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핫하지만 조선 이렇게 그죠? 안 좋죠. 개별주 몇 개만 이렇게 가고 반도체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는 비추세라기보다는 상승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21선도 우상향이고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가는 모습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서 양시장을 언제까지 매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수는 추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되고 미국 시장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띄우는 게 다 어디로 갔어? 이 차트 이거 못 찾는데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차트에 있을라나? 해외 차트 해외 차트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나스닥이 한국의 코스닥과 비슷한 거잖아요. 얘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아직도. 근데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S&P는 오히려 좋네요. 한국의 코스피는 비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S&P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장이 이제 틀려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동영상을 잘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실전으로 코스모 화학을 들어가 봤습니다. 추세 매매 기준으로 한번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또 하여튼 제가 예전에 추세 매매는 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아마 있을 건데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서 이거 오늘 추세 매매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 했던 얘기하고 좀 달라질까봐 좀 겁나네요. 이제 주식시장에 양대산맥이 있죠. 가치 투자가 있고 추세 매매 쪽이 있습니다. 추세 매매. 이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가치 투자 쪽은 약간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적정 가치를 구하죠. 물론 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그 가치가 도출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논리적인 거죠. 그런 흐름이.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이제 잘 먹히지 않는다. 이 논리로 구한 가치가 이 적정 가치가
꼭 시장이 항상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세 매매는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주가의 추세의 그 모양, 그러니까 이제 캔들의 모양, 이평선의 모양, 뭐 거래량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지금 상승 추세다, 뭐 하락 추세다, 아니면 추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추세 매매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물론 뭐 가격의 움직임에 근거를 두지만 그게 근거는 아니고, 추세 매매는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둡니다. 인간 본성.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주가는 이제 매일매일 변동을 하잖아요. 그날 이제 거래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변동하는데, 그날 시장 참여자들의 그 어떤 그 본성, 심리,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가치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고가가 형성이 되고, 저가가 형성이 되고,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하루를 마감하죠. 그런 게 모여서 이평선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단기, 중기, 장기로 모여서 추세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매매의 근거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추세 매매에서 가장 그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윌리엄 오닐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이쪽하고 그 다 이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닐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기술적 분석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오닐은 기업을 고르는 때는 이 가치를 보고, 그리고 투자 여부를, 매수하거나 매도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차트의 흐름, 모양, 이평선의 모양, 그런 거를 판단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닐은 기업의 가치는 보지만 가치를 구하진 않죠. 왜냐면은 차트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닐은 기업의 가치를 어떤 가치를 보느냐, 이제 그겁니다. 이제 오닐은 어떤 가치를 보냐면, 이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아니면 뭐 대학원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공통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가치 평가 방법은 뭐냐면, 기업의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구합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치를 구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할인율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틀려지는데, 정확한 가치는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가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익하고 가치하고 그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치 또한 증가하는 것이고, 이익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치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은 이제 보통 순이익을 말하는데, 이 순이익 윗단에는 영업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고, 이 윗단에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물론 이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기준은 많지만, 그 요소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장 우리가 그 깊이 있게 배우는 요소로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이 늘어야 될 것이고, 매출액이 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늡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뭐냐면 보통 어떤 뭐 인터넷 기업들 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뱅크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익단은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그 고정비를 뛰어넘는 매출액이 나오는 순간 그 이상부터는 거진다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에는 뭐 기타 금융이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재무구조가 우량하다든가 뭐 외환 관리를 잘한다든가 하면은 순이익도 증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이 순이익이 단순히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걸 보실 게 아니라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은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죠. 여기에는 이제 고정비하고 뭐죠? 유동비용, 고정비용이라고 표현하나요? 요즘 뭐 그쪽으로 아예 보지도 않으니까 그걸 빼면 되는 거죠. 아니. 매출액은 P하고 그 Q죠. 판매 가격하고 이게 뭐죠?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개가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높아지면 그 매출액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볼 거는 이 P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Q는 소비자가 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더 사갈지 안 사갈지 여기에 대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요. 이 P는 이거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화폐 그 통화량 증가, M2 통화량 증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쵸? 여기에 봐라. 그리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이에는 이제 비용이 있죠. 판관비라든가 매출 원가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판관비도 고정비 성격이 있고 유동비 성격이 있습니다. 유동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유동 비용은 원재료의 어떤 가격 변동에 의해서 그리고 이 판매량의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그렇다.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매매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추세 매매 그 타점들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타점들이 있습니다. 그쵸? 윌리엄 오닐도 뭐 컵 위드 핸들이니 이런 타점들이 있는데요.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1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오닐의 컵 위드 핸들 요거죠. 요런 것들 요런 모양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하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이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살짝 조정한 다음에 다시 치고 나갈 때 매수 타점이다. 그쵸? 많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있고 이 컵 위드 핸들도 모양이 약간씩 이제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윌리엄 오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윌리엄 오닐은 이거를
내가 추세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추세 매매, 윌리엄 오닐의 커비드 핸들 타점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막 내가 원리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종목이 나오는 족족 다 사게 됩니다. 막 그러면 배워오는 게 없어요. 손절도 뭐 대충, 익절도 대충 막 하게 되면 다 꼬입니다. 다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윌리엄 오닐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가치가 증가하는, 그쵸?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하는이니까 뭐예요? 최근 분기에 매출액이 증가했어야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순이익까지는 안 보기 때문에 순이익도 당연히 증가했겠죠. 이게 최근 분기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월등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분기 살짝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좀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기업을 한정적으로 추세 매매를 적용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에 매수 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요즘 너무 좋죠. 그냥 어마어마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거 돌파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 그랬죠. 이러한 점을. 이거 커비드 핸들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상승했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쵸? 여기서 핸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커브 위드 핸들이 이렇게 간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타점이 나왔잖아요. 커브 위드 핸들 타점. 그럼 여기서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데 저점 깨면은 그냥 손절. 윌리엄 오닐은 7-8% 내에서 손절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손절할 거예요. 웬만하면 다 손절하니까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추세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하면 돼요. 얘는 손절 라인은 오지도 않았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맞은 거예요. 윌리엄 오닐의 타점이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 상승한 여기도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커비드 핸들 여기 돌파 매수. 그쵸?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고평가라서 안 오른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실적을 이제 봐야겠죠. 이 친구의 실적.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6월, 여기가 6월 17일, 18일에 이제 돌파를 한 거니까 1분기 실적이 증가했어야 되는 거죠. 1분기 실적 보면 1분기 실적이 나왔고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네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물론 이제 윌리엄 오닐은 ROE를 17% 이상 기록하는 기업에 한정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찾으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기준까지는 ROE 그런 기준까지는. 그리고 에코 프로그램 2분기 실적이 나왔나 볼까요?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분기 1분기 대비 증가를 했고 작년 대비는 63%. 이거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쵸?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한번 이제 쭉 뽑아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쭉 뽑아준 애들은, 그쵸? 지금 더블 올라갔어요. 거진 더블 올라갔기 때문에 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그 올라갈지는 몰라요. 어디까지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또 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박스권 모양이에요. 다바스의 박스권 이론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세 매매로 코스모 뭐를 했지? 코스모 화학인가? 코스모 화학을 했네요. 코스모 화학. 그걸 물어보셨네. 추세 매매로 어떠냐? 자, 딱 보니까는 어때요? 일단 중요한 그 저점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가 곧 그 윌리엄 오닐은 여기를 저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상승할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거를 전고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고점을 오늘 거래량 실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이 중요한 전고점을 잘 돌파를 했어요. 예, 잘 돌파를 했고, 뭐 차트는 이렇게 흐름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지나고 보면 진짜 쉬운 거예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돌파를 한 거예요. 그쵸? 예. 실제 매수 타점은 여기 부분이 아주 좋은 거죠. 하지만 이건 좀 일찍 사는 거고, 예, 오늘 여기 돌파할 때 샀어도 괜찮습니다. 이 추세 매매로는 오늘 돌파할 때나 종가에 사더라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앞으로 쭉 상승할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뜬 상태에서 사게 되면 지금 이평선하고도 이제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가 문제거든요. 이 저점을 깨면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꽤 커요. 그 폭이, 손절 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예, 기업을 실적을. 기업의 실적을 보면 이 친구도 이제 그 양극재 만들잖아요. 뭐 많이 하네요. 폐수 처리제도 하고, 예, 양극재 합니다. 양극재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뉴스 나온 것 같은데, LG화학이랑 그 811인가 그거를 개발했다 그랬나 어쨌다 그랬나. 폐 배터리 아주 그냥 핫한 거 다 하네요. 내가 봤는데 LG화학이랑 코스모화학이랑 다른 회사랑 헷갈리나? 제가 다른 거로 헷갈렸나 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아니고 다른 거였나 보다. 하여튼 이제 이익이 먼저 1분기에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점 보면은 뭐 들쑥날쑥하네요. 그쵸?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거의 50%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네요. 1분기에. 2분기 실적은 어떤가 뭐 볼까요?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쵸?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어떤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하면 이 절대적인 기준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숫자가 이제 조금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어떤 그 성장주로서는 좋다. 예, 합격이다. 그리고 이런데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앞으로 쭉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면 이 포스코 케미칼은 힘이 없는데 LNF랑 이런 거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면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죠? 회사가 코스모화학 말고 하나가 또 뭐 있죠? 잠깐만요. 하나가 뭐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주가가.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젊었을 때 공부하라는 게 진짜 대주전자재료도 그 소재합니다. 예, 소재하는데 얘도 보면은 작년에 실적이 개선이 됐고 올 1분기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이렇게 대주전자 이렇게 보면은 얘도 잘 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여기 6조 8천억이니까 7조를 잡읍시다. 이거를 이제 추세매매 이게 장점이에요. 이제 그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추세매매 장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여기에서는 뭐 한 4조, 3조, 4조 정도 됐겠죠. 요 부분에서는 3조, 4조 됐는데 코스모 에코프로 이게 왜 같이 안 바뀌지? 근데 누르면 희한하네요. 그쵸? 이거 왜 안 바뀌는 거죠? 희한하네. 다 1번인데? 일단 안 바뀌지만 그냥 할게요. 다시. 에코프로비엠을 보면 올해 그 1분기 실적이 178억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성장을 한다 치더라도 600억, 1000억 찍기가 쉽지 않겠죠? 예상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억인데 지금 7조니까 그쵸? 얼마 전까지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3, 4조 정도 됐고 그러면은 싼가요 비싼가요? 가치평가를 한다 그러면 1년에 1000억 버는 회사인데 앞으로 뭐 성장이 계속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1000억 정도 되는 1000억 정도 버는 회사를 7조에 산다? 3조, 4조에 산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쵸? 가치 투자자들은 퍼 10배를 안 줄라 그러니까 퍼 10배면 POR 그 영업이익이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법인세 이런 거 계산하면은 그러면 이거 1조 2천억 이하에서 사게 돼요.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절대로 못 사는 거죠. 근데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적절한 모양을 만들어 줬느냐 안 만들어 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산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25%,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려 45%,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란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사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제목이 삼성전자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21선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죠? 내려오는데 이 거래량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다 보니까 거래량이 내려올 땐 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쳐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더 해야 되는구나. 코스모스와 이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뭐 이거는 의미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왜 상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2차 전지 때문에 상승했겠죠. 보면은 이제 이런 거 그림 추세 매매는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꼭지점이 있긴 있지만 이 꼭지점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했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채널이 만들어졌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보통 그 트레이더라면 아마 여기서 매도를 할 거예요. 매도를 할 거예요. 트레이더라면. 근데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굳이 저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 가고 있고, 주봉을 보더라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추세대를 그려주고 지금 의미 있는 여기, 그쵸? 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요런 모양에서 요게 주가가 요로 빠지면 하락 추세로 하는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일봉도 당연히 뭐 여기서 일봉은 지나고 보면 쉬운 거죠. 이렇게 컷 모양. 항상 싫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 윌리엄 오닐의 컵 위드 핸들의 타점이 나오면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갖고 뭐 손절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손절도 윌리엄 오닐처럼 여기 돌파할 때 샀는데 뭐 한 7, 8%에서 손절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여기서 7, 8% 떨어지는 거는 1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7, 8% 이상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전 저점, 바로 이전 저점 이런 데를 깨지 않는 한 추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폭이 깊긴 하지만 손절하면 안 된다.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 원칙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길게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잘 하셔갖고 수익 잘 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